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전문 프로 건강 TV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주러 와주신 어르신들 참 반갑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영양제 추천드릴 때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건강하자고 먹는 건데 이거 안 먹으면 불안해서요. 자식들이 챙겨주니까 그냥 먹고 있어요. 나이 들수록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르신들, 이 말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무섭게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내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60대 이후가 되면 한 번쯤은 내가 먹고 있는 이 영양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할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 대부분은 오래 살고 싶다기보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훨씬 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다녀오면 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약 말고도 좋다는 영양제는 하나둘 늘어나죠. 아침에 일어나면 알약 한 움큼, 점심 먹고 또 몇 알, 자기 전에도 몇 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열심히 드시는데도 막상 이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의외로 정말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르신들, 60대가 넘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영양제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도 몸이 변하면서 오히려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사나 의사 권고가 없는 상태라면 굳이 안 챙기셔도 되는 영양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영양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먹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편하게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실제 있었던 이야기부터 하나 전해드릴게요. 한 내과 진료실에서 실제로 나오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70대 초반의 어르신이 들어오셔서 검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자꾸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약 말고 드시는 영양제 있으세요? 그러자 어르신이 웃으면서 아, 별건 아니고요. 멀티비타민 하나,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오메가3, 유산균 정도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묻죠. 이 중에 검사에서 부족하다고 나온 건 있으세요? 어르신은 잠깐 생각하시다가 아니요. 그냥 몸에 좋다길래요.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내 이야기 같다면 오늘 이야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제 굳이 안 드셔도 되는 첫 번째 영양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멀티비타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거 하나면 골고루 들어있다니까 좋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십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결핍이 없는 60대 이상에게 멀티비타민이 병을 예방한다는 뚜렷한 근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미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영양제로 또 한 번 넣게 되면서 속 불편함, 메스꺼움, 간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60대 후반 여성분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멀티비타민을 드시고 나면 이유 없이 속이 울렁거리고 입맛이 없었대요. 검사를 해봐도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일단 한 달만 멀티비타민 쉬어보시고 대신 식사만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이렇게 권하셨답니다. 결과요. 한 달 뒤에 오셔서 신기하게도 속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60대 이후에는 알약 하나보다 몇 끼 먹는 밥 한 끼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물 한 접시,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 과일 조금. 이것만 잘 챙기셔도 멀티비타민이 해주던 역할의 상당 부분은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권유 없이 안 드셔도 되는 두 번째 영양제입니다.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이건 특히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조심하라고 하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흡연 중이시거나 과거에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보충제로 장기간 섭취했을 때 폐암 위험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흉부외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담배 피우셨던 분들 중에 몸에 좋다고 베타카로틴 챙겨 드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좀 불안해진다고요. 한 70대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담배를 꽤 오래 피우셨고 끊은 지는 오래됐지만 항산화에 좋다는 말만 듣고 베타카로틴을 몇 년째 드시고 계셨답니다. 정기검진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의사 선생님이 이건 음식으로만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뒤로는 당근, 단호박, 고구마 같은 색깔 채소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베타카로틴은 알약보다 음식으로 섭취할 때 훨씬 안전합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과하면 배출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참 이미지가 좋죠. 감기 예방, 피로 회복, 노화 방지.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현장에서 자주 보는 건 60대 이후에는 고용량 비타민C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 물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께는 요로결석이나 속쓰림 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신장내과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비타민 C 때문에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다고요. 물론 비타민 C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알약으로 고용량을 매일 먹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귤 하나, 키위 하나처럼 제철 과일 조금만 드셔도 60대 이후에는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영양제는 건강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 중에서 왜 먹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좋다니까 먹는다. 이런 게 있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거 나 먹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드신 분들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병원 방문 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 이거 제가 계속 먹어도 될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 대해 살짝 예고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영양제 이야기를 나눴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영양제가 아니라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기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변 어르신 한 분이라도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사연처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딱 이렇다. 우리 어머니가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들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어르신들 건강에 꼭 필요한 기준만 차분히 쉽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건강 이야기 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